안녕하세요, 우주엄마입니다. 간만에 제가 풀 메이크업도 하고 살도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켜고 이제 앉아서 여러분께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한테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찍고 싶은데 아직까지 카메라 켜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감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데도 좀 낯가림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내추럴 수술 후기, 거기에 댓글들이 이제 많이 이래 남으셔서, 그래 제가 다시 이제 그때는 그 영상 찍었는 게 제가 이제 뭐 영상 편집하는 것도 다 초보였고, 아직도 초보고 아직 배울 게 끝도 없이 많지만은,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 올리는 시기도 제가 이제 우리 우주에게 사진도 없고 안부도 없고 뭐 추억거리도 없고 제가 너무 아픈 몸에서 우리 우주를 임신했고 우리 우주를 놓고 나니까 우주하고 추억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또 제가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제자리 재발하면 좀 많이 생명에 이제 많이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들만 다 조심하라 그랬었거든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상이 저한테는 유언이나 똑같은 거죠. 마지막 제가 건강해진 모습도 있지만은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이 영상도 올리고 살도 빼고 건강해진 모습인데 갑자기 또 제가 만약에 아파서 이게 안 된다면 이런 영상들도 저는 한 가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랑 우리 가족들의 추억 이야기, 추억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렇게 운동하고 너랑 이렇게 놀고 아빠랑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리 왔었다 그런 거를 앨범이 아닌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남겼던 건데 저처럼 아프신 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니까 걱정돼서 제 영상을 보고 제 아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희망을 얻고 가신다는 글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처음에 많이 위축되고 그런 영상인데 진짜 무슨 오지랖이냐 아픈 게 뭐 자랑이냐 막 그런 식으로 악담 그런 걸 또 많이 나올까봐 상처받을까봐 되게 겁도 났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올린 거는 우리 우주한테 남겨줄 소니까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살면서 누구한테 악담 안 들을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영상 올라가면 저랑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나는 A를 좋아한다 B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걸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냥 제 마지막 건강한 모습을 올리고 싶어서 찍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댓글이 너무 댓글 중간중간 친구들도 그러고 너무 글이 빨리 지나가니까 읽기 전에 다 지나가 버린다. 또 이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영상을 다시 편집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자막을 올리고 또 자막하는데 제가 그 자막 편집이 영상 편집이랑 영상 찍고 지금 찍고 있는 것도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저기 하는 거고 편집이랑 자막용도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솔직히 주부잖아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우리 꼬맹이하고 하루 종일 찌지고 뽑고 그러다 틈틈이 이제 조금 컨디션 괜찮으면 꼬맹이랑 뭐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그런 영상 조금씩 찍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하고 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한 11시나 12시예요. 저녁에 누워서 이제 폰으로 편집을 해요. 휴대폰으로 편집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저도 애기 보려네 살림하려네 애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려견이 5마리가 있어요. 고양이 4마리랑 유기견이었던 또또 강아지 1마리 총 5마리 있어요.
이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우주하고 똑같은 또래 애 5인가 그러니까 우주까지 하면 6명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솔직히 동물 키우는 것이. 근데 저 동물들도 고양이도 그렇고 제가 아플 때 항상 옆에서 저한테 사랑 주고 저를 위로해주던 동물들이었고 저한테는 가족이죠. 자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우주가 태어나고 저기 하는 이 과정에서도 우주가 외롭지 않은 것도 저 동물들 때문에 그랬는 거였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사랑으로 같이 커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12시 넘어서 애기 품에 안고 재우면서 한쪽 손으로 또 휴대폰 영상 보면서 편집하니까 좋을 때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자다 일어나고 또 새벽에 일어나. 그러다 보면 여전히 잠은 푹 자지는 못해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 추억거리도 제2의 제2일이잖아요. 제가 손댔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글도 틀린 것도 중간중간 많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왜 이렇게 글이 오타난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래 나중에 그런 악플도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혼자 연락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한번 크게 나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보자 하면서 둘이 또 열심히 또 돈 모으려고 다시 일어나자고 둘이 힘차게 또 우리 아직 젊잖아 하면서 둘이 이제 아자아자거리고 있을 때 남편이 인테리어를 해요. 그 인테리어 하는데 남편하고 동종 업계에 알고 지낸 지가 한 10년 된 사람이 있나봐요. 그 사람이랑 뭐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뭐 처음에 이제 친구는 아니에요. 나이는 남편보다 어려요. 저랑 동갑이고. 처음에 그냥 남편 일하는 이 인테리어 쪽이 일을 받아서 하면은 일 끝나자마자 몽땅 돈 딱 결산해주는 업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잔금이 남고 진짜 거기서 한 1%? 공사 끝나자마자 돈 딱 계산해주는 사람은 진짜 한 1%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잔금 깔리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다 시켜놔놓고 잠수 타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10년직이라는 이 사람이. 한참 힘들 때 도와달라고 갑자기 큰 공사가 저기 됐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사기 당하고 일한 돈 하나도 못 받고 고스란히 그 일에 들어간 자재비랑 인건비랑 이런 거 전부 저희한테 그냥 빗덩어리로 내려앉은 거예요. 이 사기 당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영상 따로 해서 이 인간 꼬깃꼬깃 씹어서 올려드릴게요. 진짜 파렴치한 인간이고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이라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제 인생길에서 제일 진짜 치가 떨릴 정도로 제일 진짜 약이 올라서 못 살 정도로 인간이에요. 지금 또 생각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인간 때문에 저희가 고생하고 도와달라고 도와줬더니 세상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틀리다더니 그 인간 보고 하는 소린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다가 그 빚들 청산하려니 남편하고 저하고 눈만 뜨면 일밖에 할 수 없었는 거예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만. 많이 자야 1시간이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일당집도 나가고 자기 일 있으니까 누가 그쪽에 해달라고 하면 그 일도 하고 둘 다 잠을 못 잔 거예요. 많이 자야 1시간. 얼굴 보기도 힘들었었어요. 나가면 친구들도 부르고 저기 친구들 만날 여가도 없었고 심지어 야간 공장 주야로 막 뛰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마트 포스도 보고 우유 진열도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 공장에 가서 막 반도체 막 굽는 거, 뭐 칩 같은 거 꼽는 것도 있고, 뭐 키 작업인가 뭐 희한한 거 되게 많아요. 휴대폰 공장도 많고, 뭐 심지어 뭐 플라스틱 안경, 뭐 저기 안경테 만드는데, 뭐 택배 분류 작업,
완전 진짜 택배 분류 작업. 거기는 정말 사람이 일하는 환경도 그렇고 정말 거기는 로봇가 해야 될 현장인 것 같아요. 진짜 거기서 남편이랑 딱 한 달만 고생하자 그랬어요. 한 달만. 하루 꼬박. 거리도 한 출퇴근하는데 한 4시간 걸렸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잠도 더 못 자죠. 집에서 2시간 자면 거기 가. 그러니 틈틈이 일할 수 있는 거는 일을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라면 한 개 깎고 라면 살 돈도 없어가지고 라면 한 개 깎고 반 뿌질러서 물 진짜 한강처럼 해서 물려 그걸로 남편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심지어 마트 포수 다니고 마트에서 밥을 식권 살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들한테는 안 먹는다고 돈 없어서 못 먹는다는 말하니까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다고 정말 배 많이 고팠었어요. 그렇게 일을 너무 힘들고 하는데 배는 고픈데 사 먹을 돈도 없었고 식권 끊을 돈도 없었고 그리고 언니들한테 얻어먹는 것도 막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돈 없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일하고 똑같이 돈 벌려고 온 거지만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 그렇게 일도 하고 동네 마트 포스직 구한다 해서 거기서도 일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니까 제일 원인이 그거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랑 과로, 영양 불충분. 그리고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처음에는 그냥 일반 두통이었어요. 그냥 지끈지끈한 거. 그러다가 이제 뭐 두통약 먹고 자면 괜찮고 그게 이제 한 달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은. 그리고 나서 버티다 보니 이제 점점점 두통이 이제 좀 자주 온 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영상 찍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두통 오기가 한 달을 그렇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막 집에 약이 진통제가 재어 있었으니까. 근데 수술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두통이 편두통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이 막 딱 앉았다 일었으면 눈알이 빠질 것 같이 너무 아플 정도였어요. 이게 두통이 반만 올 때도 있지만은 뒤통수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눈을 앞으로 하는 거예요. 눈알 쪽으로 왔을 때가 제일 아팠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몇 번 반복됐다가 아무래도 남편하고 뭐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그 사기꾼 그 인간 저기 생각하면 막 남편하고 그 얘기만 먼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말다툼이었죠.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때 말렸을 때 일을 안 했으면 둘 다 고생도 안 했을 거고 이렇게까지 힘들었지 않았을 건데 그 인간을 잡았냐고요? 잡았었어요. 2년 동안 잠수 타고 있다가 마트 그것도 제가 유아복 코너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뭔지 알아내더라고요. 심장이. 그 많은 사람들 막 대형마트 가면 사람들 시끌벅적 하잖아요. 명절 다가오면. 근데 어디서 나디금 소리가 나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심장이 아플 정도로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는데 제 눈앞에 그 뚱땡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뚱땡이가. 죄송합니다. 뚱땡이라 표현해서. 근데 그 사기꾼한테 좋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에 지나가는데 뭐 어떻게 눈을 있으면 뭐라고 말도 제자리 동동 뜨기만 어떡하지 저 인간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마트 이제 유아복 코너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언니 사진 이래가 나 좀 저 인간 좀 잡아. 그래 언니 빨리 내려가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뛰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어깨를 드쓱 잡았어요. 돈 내놔라고. 또 제가 삼천리포로 빠지니 이거 진짜 제가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이 인간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반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막 힘들게 저기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인간을 또 잡고 나니까 더 허파 뒤집어지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 탁탁탁 이제 스파크가 터진 거야 남편하고. 그러니까 잡고 나니까 더 괘씸하고 더 화가 나고 막 속이 천불이 나는데 남편은 저보고 조금 참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으려고 참아지겠어요. 그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는 더 받기 시작하고 머리야 또 생각하다 보면 한 일주일 그날 일주일 바짝 이제 편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약 먹어도 약이 잘 안 듣더라고요. 잠을 자도 잠깐 그 순간뿐이었고 또 있으면 또 다시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딱 반일이었죠. 2017년 9월 15일 저녁 10시쯤이었어요. 그날 또 남편하고 좀 티각티각 끓였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승질이 나가. 그래 그 이제 씻고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그럼 싸우면 뭐 하겠냐고 남편하고. 그래 맥주 한 잔 먹고 씻고 자려고 탁 앉았는데 막 머리가 이건 통증이라고 머리가 통증을 넘어서 너무너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순간 사람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표현하자면 왜 손가락 끝에 고무밴드를 묶어놓으면 손가락 끝에 피가 엄청 나니까 맥이 뛰잖아요. 그런 느낌 나는 거 겪어보셨어요? 손가락 밴드를 묶으면 손 맥 뛰는 그런 느낌이 있고 머리에 이래 링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머리에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나한테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요. 식은땀이 금방 씻고 왔는데 마치 샤워기를 머리 탄 것처럼 땀이 막 그냥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방바닥에 막 땀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왜 이러지 머리 너무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저 또 약 먹고 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머리 여기 이제 진공 상태처럼 머리가 갑자기 탁 잡히는 느낌 나요. 머리가.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망치로 한 대 때렸다 그래야 되나 띵한 느낌 있죠. 팔꿈치 왜 어디에 탁 박으면 갑자기 막 너무 아프면서 띵한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머리가 그런 느낌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통증을 넘어서서 뭐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목 뒷골부터 꼬리뼈 있는 데까지 마디마디가 실리콘을 치듯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러니까 그게 통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러는데 통증이 오는데 그 통증 오는 동시에 마비 오는 것처럼 탁탁 잡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기분 희한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안 통하고 다시 이래 꼬리뼈까지 내려가면 다시 꼬리뼈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통증이. 이상하다. 이러면 뭔가 이상해진 것 같다. 그때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남편이 마침 안 잤어요. 그때. 남편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얼굴이 땀나고 갑자기 내가 호흡이 안 되니까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상하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 갈래 그냥 조금만 있어봐라 그래서 조금만 있어봐 항상 머리가 이제 자주 아팠으니까 그러다 말겠지 싶으면서 조금만 있어봐 하는데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숨이 막 쉬고 싶은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이래 막 들어 마셔도 안 되고 막 산소 부족된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병원 가야 되겠다 진짜 이러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저를 데리고 가까운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 가니까 뭐 딱 가서 이제 머리 검사 뭐 이제 사진 찍어보자 하는 거 막 정신없어요. 막
막 가는 도중에도 호흡도 안 되지. 막 머리는 뭐같이 아프지. 가자마자 막 구토 증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자리에서 막 구토도 하고 막 정신없고 막 눈앞이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눈앞이 막 침침해지면서 안개 낀 것처럼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거기서 제가 정신을 잃으면 아예 못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좀 안 좋은 직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남편한테도 진짜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이제 어디 넘어졌냐고 그 간호사가 아니요. 그러면 뭐 어디 머리 충격 받았냐? 아니요. 아무것도 또 갑자기 이런 거라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머리 찍으니까 출혈이 좀 보인대요. 조금씩. 근데 지금 막 그때는 이제 딱탁 터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혈이 보인다 그러길래 남편한테 이제 뭐 수술해야 되겠다. 뭐 여기서는 수술이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남편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야 어떡하지? 너 수술해야 된대. 여기서 안 되니까 큰 병원 가야 된대. 뭐 그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는 뭐 정신만 차리려고 저는 집중하려고 했고 왜 이 소리밖에 안 나왔고. 근데 갑자기 진짜 여기 오른쪽이 아프던 그 머리 자리에서 진짜 표현하자면 송곳을 딱 여기다 갖다 대놓고 망치로 한 3번 내려 찍는 것처럼 딱 3번이 엄청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게 이래 진짜 몸이 움츠러질 정도였으니까 그때 터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확 터진 거는 그때부터 이제 더 막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막 어떻게 정신이 없었죠. 그냥 완전 뭐 생각하는 판단력이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죠. 눈만. 그 자리에서 이제 정신이 잃으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을 더 했으니까 계속 남편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삼성병원이랑 국립의료원을 막 이제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했는데 둘 다 저기 그 병원 두 군데서는 둘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차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30분?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두 군데서 다 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 그게 국립의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에버랜스 타고 국립의료원을 가는데 제가 영화에서만 그냥 구급차 사람 실려가는 거 봤고 막 구급차 소리만 듣고 막 응급환자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지. 제가 거기에 실려가면서 제가 그런 경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갑자기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이제 막 앰뷸런스 그 안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산소기를 차고 있는데 막 자꾸 눈앞이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뿌옇게 자꾸 눈이 감기려고 그러고. 그래 남편만 계속 봤어요. 진짜 그 순간 눈 감아버리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진짜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막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마지막일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정신 잃으면 진짜 나 잘못될 것 같다 이 생각인데 병원에 이제 국립의료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아까 뭐 차트로 갖고 와가 여기 뭐 읽어보시고 읽어볼 판단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냥 체크하라 그냥 체크만 하게 돼요. 진짜 머릿속에 생각할 판단력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눈만 떠 있고 뭐 말을 하면 네네 이리 대답했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바로 직전까지는 바리깡으로 머리 미는 거랑 산소기 같은 거를 이제 또 하면서 숨 깊게 들여 마셔요 하면서 제가 거기서 잠들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눈 뜨니까 이미 이제 수술이 끝났고 그 담당 선생님도 이제 제가 수술 들어갈 때 남편한테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대요.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총 8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들어가서 뭐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남편은 바깥에서 초조했고 한참 있다가 담당 선생님이 수술 도중에 나오시더래요. 나오시더니 머리 전체 피가 다 고여가지고 피도 빼야 되고 시술로 하려고 했는데 제 뇌혈관이 좀 가늘고 좀 기형이었대요. 그래서 수술하기도 힘들고 시술하기가 힘들었대요. 이제 사태군인데 한 1cm 정도 째서 뭐 이제 머리 뇌혈관까지 이제 해가지고 뭐 이래 시술하는 그게 있는데 호일 시술인가 뭐 그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래요.
좀 터진 이제 뇌혈관 이제 터진 것도 뇌동맥이 터진 이제 파열되는 적이었는데 그게 좀 기형적으로 좀 자리가 좀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됐지. 그래요. 이제 머리 전체 피는 다 고였지. 그러니까 피도 빼야 되고 막 저기 하니까 이제 머리를 열어야 된다고 절골술을 해야 된다면서. 남편이 혹시 지금 그런 저기가 아니라 들어가서 빨리 해주시고 살려만 달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이제 뭐 시술하고만 다니는 게 제가 눈뜨기 이제 이미 8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 막 너무 힘들니까 남편은 바깥에서 그렇게 무서움 속에 이제 제가 잘못될까봐 무서움 속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는 진짜 푹 자고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뜨니까 남편이 또 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섭지 않게. 근데 남편한테 나 살아있다고 손을 이래 잡아서 이래 손을 이래 피부를 이렇게 문질렀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뭐 말을 이제 손으로 글을 새겨주나 막 이제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상황은 진짜 너무 무서웠고 너무 애절했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또 정신을 잃고 이제 제가 한 일주일 넘게 잠을 잤었나 봐요. 거의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 떴을 때는 이제 병원 천장이 하얀 이제 천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커튼 쳐져 있고 뭔가 뭐 팔다리 다 묶여 있고 막 호스피스 같은 거 입에 호스 꽂혀 있고 막 간호사님 와가지고 막 입에서 이제 가래를 이제 호스 꽂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래를 뽑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기도 있는데 막 여기까지 막 가래를 빨아당기니까 숨 못 쉬게 그때마다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그거 빼고 나면 다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다리가 묶여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끈풀락 하다가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진짜 거의 병원에서 잠만 잔 것 같아요. 눈 뜨고 아침 되면 간호사 선생님 7시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 돌면서 피 뽑고 혈압 재고 그 피 뽑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주사기 바늘이 아니에요. 바늘도 엄청 커요. 막 엄청 크고 두꺼워서 아직도 제 팔 보면 흉이 있어요. 그 닌겔이랑 피 뽑았던 그 흉들이 얼룩얼룩한 거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얘기하는 동안 똥간에 우리 강아지가 잠들었네. 아휴,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응급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정신 들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지금 몇 년도냐 나는 뭘 하는 사람이냐 이제 제가 정신이 다르게 제대로 정신 들었는지 그거 확인 테스트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일반 중환자실로 이제 옮겨서 간 거죠. 근데 하기 전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워서 진짜 이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살면 완전 낙천적으로 저기 한 게 아니라 완전 비관적으로 살았는 거예요. 이래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러다 진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래 살아서 뭐하냐.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에 정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일주일 좀 지나고 나는가 오른쪽으로 약간 편마비가 저기 하려고 지가 나더라고요. 얼굴도 그렇고 혓바닥도 왜 치과에 진료받으면 마취하면 혓바닥도 약간 마취된거에서 얼얼해지잖아요. 얼굴 전체 이래 얼굴 오른쪽이랑 팔다리가 다 지가 동시다발로 막 지가 나요. 근데 이래 꽂으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튼 이상한 기분이었어. 막 얼얼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귀에서 이명 소리도 엄청 났어요. 저는 귀뚜라미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귀뚜라미가 막 엄청 진짜 귀뚜라미 소리였어요. 진짜 딴 소리도 아니고 막 귀뚜라미 소리가 막 귀 속에서 막 계속 나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
병실에 혹시 귀뚜라미인데 내 귀에 귀뚜라미가 들어갔나? 어떡하지? 하면서 막 되게 무서웠어요. 귀에서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래가 도저히 내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면봉 있으면 면봉 좀 달라고. 그래가 세상에 귀를 닦으니까 귀 안에 이제 수술하면서 귀 속에 피가 너무 많이 피딱지들이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피딱지가 귀 속에 양쪽 귀에서 세상에 막 처음에 근데 안 들어간 피딱지가 딱 묻어 있었는 거예요. 막 양쪽 귀에서 이를 닦아내는데 피가 막 피딱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명소리가 좀 들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리치료 하고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막 팔다리가 그러니까 물리치료 받으면 이제 나 장애 왔구나. 이제 나 장애 와서 이제 팔다리도 못 걷겠구나. 얼굴도 일그러지겠구나. 이제 안 좋은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까지.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그렇게 뇌출혈이라는 걸 당해보고 그 순간이 어떠냐면 막 병실에 누워서 이래 생각하네. 그동안 고생했는 거. 그런 게 너무 생각나.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남편이 밉더라고요. 왜 내 말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렇게 힘들고 식구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애들은 뭐 언제냐 이런 생각이 진짜 너무 원망스럽고 남편이 너무 미웠었어요. 이젠 나 장애까지 오는구나. 이제 나는 짐이 되겠구나.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또 내가 그렇게 마비돼 있고 몸이 안 좋아 있는 내 모습에 나 또 간호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헤어지자 이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막 보면은 병원에 오면은 반갑고 그 밤에는 생길 막는 것 같고 막 짜증도 많이 냈고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는 어땠냐면 딱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는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만 하고 잠도 못 자고 쫓아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잠 좀 푹 자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는데 진짜 푹 잔 거예요. 진짜 푹 자고 일어났는데 제 몸이 그렇게 모든 근육이고 모든 게 그렇게 제 생각이랑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이 손과 발 다리가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축 늘어날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진상중에 진상인데 병원 간다고 아예 화장실 간다고 금방 뛰어갔다 올게 머리 생각에서는 아직 내 팔다리가 그렇게 힘없다는 생각은 못했으니까 간호사님한테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그러면 자변기라도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있더라고. 의자처럼 돼 있는 거 거기 앉아서라도 싸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냐고 화장실 가서 산다고 안 나온다고 막 고집 다 부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히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 환자 저 환자 그러니까 비유 맞추려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저 같은 환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려와 보라고. 그럼 내려와 보라고. 그리고 이제 팔다리 잡아주는데 이 정도 갖고 이 정도로 내가 힘이 없을까봐 왜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와 침대에서 앉는 것까지는 됐었거든요. 근데 다리 들어서 바닥에 딱 진짜 뼈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 다리에 그냥 그때 푹 주저앉아 버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보세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고정해 이래 힘없어가 쓰러지면서 어디를 간다 그러냐면서 진짜 그 순간 진짜 너무 죄송스러웠고 제 몸에 대해서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온갖 생각해서 이래 살면 뭐하나. 그리고 또 남편 새 출발하라고 남편 밀어내자니 그동안 밉든 좋든 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 사람 없이 살 수 있을까. 근데 저 사람 인생 봤을 때는 내가 욕심 부릴 게 아니다 놔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진짜 너무 아프고 진짜 눈 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누가 하나 제 보호자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서 간병인 붙일 저기도 없었고
옆에는 저는 다 눈 뜨면 보호자들 다 와가지고 다 그래 저기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혼자. 물리치료 안 받는다고 막 울었어요. 그냥 받으면 뭐하냐고. 이미 장애가 왔는데. 이래가 안 울려고 그랬는데 오늘 메이크업하고 예쁜 모습으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 생각하면 눈물이 아직까지 나네. 화장실 휠체어로 겨우 이동해서 혼자 화장실까지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만 힘들게 해주려고 혼자 어떻게든 일어서 보겠다고 혼자 화장실 갔다가 일어나려니까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엄청 울었어요. 혼자. 이것도 못하면서 내가 살면 뭐하는 이 생각도 하고 남편은 일이 바쁘니까 그 일하다가 진짜 틈틈이 면회 한다고 하면 1시간 아니면 전시시간 잠깐 1시간 보면 못 보니까 그래 제가 물리치료 안 받는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니까 병원에서 이제 말을 했나봐요. 남편한테 물리치료 안 받으려고 했다고. 그 남편이 그냥 바깥에 이제 바람 쐰다 휠체어에 저를 앉혀놓고 바깥에 병원 건물을 돌면서 걸으라고 걸어야 된다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계속.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한 게 제가 넘어져도 제가 일어나가 다시 걸어야 되는 이제 저와의 싸움이니까 나와의 싸움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한 일주일을 연습하니까 다리 힘이 좀 길러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오른쪽은 많이 불편했지만 뭐 사용했던 내 몸이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다르게 몸 팔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아예 안 움직여져요. 아주 진짜 마취가 깨어나고 정신이 들 때부터는 본인과 싸움이에요. 본인과 싸움. 나중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이 너무 그립더라고. 사람이 너무 외롭고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없고 오죽하면 맞은편에 아주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가씨 고아야 죽다 살아 수술하고 죽다 살아났는데 어찌 보호자 하나 없냐고. 와, 이 소리 듣는데 정말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아무도 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게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게 이제 간호사님들도 알게 되시고 담당 선생님도 알게 되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퇴원하고 싶냐고. 퇴원하고 싶다 그랬어. 당장이라도. 정말 너무 병원이 너무 싫다고 퇴원하니까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너무 병실도 너무 시끄럽고 너무 싫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우니까 선생님이 그럼 물리치료를 받아라. 물리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은 그 결과랑 상태를 보고 뇌혈관 이제 조영술 한 번 더 받고 이제 수술한 부위 어떤지 결과를 보고 퇴원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이제 어떻게든 막 빨리 퇴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담당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꼭 그렇게 집에 저기 하면 퇴원하시고 통합 치료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할 때 약봉지 진짜 약 처방해주니 약이 한 봉지인 거예요. 약 한 봉지. 그렇게 애가 퇴원했는데 퇴원하고 집에 와가 진짜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완전 수면제 따로 없어요. 약 먹으면 그냥 자요. 뭐 하다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필링 끊기듯이 잠들. 그 정도로 약에 취했으니까 약 안 먹으면 그래도 하루 생활 좀 이래 눈으로 뜨는데 그 대신 엄청 아프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고 한 달 만에 얘가 생긴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가 그거를 못 참아서 꼬맹이 얘가 이제 계획이 없는데 우리 꼬맹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정말 생겼다는 그것도 얘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알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설마 이랬어요. 진짜 설마. 왜냐면 걱정했죠. 그렇게 독한 약 먹고 그렇게 수술하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했으니까 내가 회복돼야 되고 더 움직여야겠구나, 건강해져야지, 그 생각에 저는 버티고 지금까지 운동을 쭉 해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중에 저처럼 아프신 분이랑 아픈 경험이 있던 분들은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근육이랑 인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튼튼해져요. 무리하지 않는 이상. 나이를 못 걸어 이게 아니에요. 못 걸으면 걸을 수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어 가면 거기서 멈추면 영원히 못 걸어요.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내 몸을 못 이기면 누가 내 몸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 내 몸을 정복해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나는 지금 우리 우주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건강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동해 왔던 거, 제가 도움됐던 거 다음번에 또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영상 보고 댓글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다는 그런 글은 이제 없겠죠? 그리고 절대 희망 잃지 마세요. 아프다 해서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뇌출혈 수술하고 방송도 출연했잖아요. 그냥 제가 별거 아닌데 저 사람이 뭐 이랬는데 저로 인해서 희망을 줄 수 있고 저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니까 그것만큼 저도 필요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희망도 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에 한 번 또 저는 용기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아프다고 한 번 쉬면 두 번 쉬어야 되고 아픈데 그 아픈 걸 끌고서라도 일어나면 두 번 걸을 거 한 번밖에 안 걸어도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저도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고 턱관절도 수술하고 나 잘 안 버려서 김밥 하나 제대로 입에 못 넣었었고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우리 아기도 이렇게 키우고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강해져야 내 자식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내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극복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건강한 모습 더 어쩜 여러분과 더 다가가고, 여러분 구독 꼭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희망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이 건강해지자고요. 댓글에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점이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거기에 따라 제가 도움이 되는 한 열심히
저의 노하우와 제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걸 하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